안녕하세요. 세법학을 가르치는 신용철입니다. 세법학에 왁구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세법학의 왁구. 흔히들 우리가 틀이라고 그러죠. 틀이 존재하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틀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많이 질문하시고, 만약에 틀이 존재한다면 그 틀대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왁구대로 왁구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종종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세법학에도요, 사실상 틀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이런 왁구라는 게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요.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최근에 있어가지고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색됐다. 왜냐면 우리 세무회계는요 조금 틀이나 왁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식 혹은 어떻게 틀을 짜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 다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정확한 숫자를 도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틀이라는 걸 가지고 가야지만 빼먹지 않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법학은요, 그러진 않아요. 세법학은, 틀은 존재합니다. 틀은 존재하는데, 그 틀이 최근에 많이 퇴색을 됐다라는 거 보죠. 세법학의 틀은요, 크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네 가지 로마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로마자예요. 요게 말 그대로 틀입니다. 틀이고요. 세법학은 결국에는 틀이 필요한 것은 그 케이스형 문제에서 틀이 필요하고, 이 틀에 있어가지고 로마자 1번은 법령이에요, 법령. 법령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 법령에 따른 판례의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판례의 태도를 제시를 해주고, 그 법령과 판례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안이 주어졌을 때, 그 사안을 이 근거에 적용시키는 사안의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 사안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의 틀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세법학에 있어가지고 왁구가 존재하느냐? 존재는 한다. 그런데 그 왁구가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로마자 1번의 법령, 로마자 2번의 관련 판례, 로마자 3번의 사안의 적용, 로마자 4번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색이 됐다라는 거죠. 이 퇴색이 됐다는 말은 이 법령, 왁구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법학 왁구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법학 왁구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케이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 케이스 혹은 판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배점이 굉장히 컸어요. 케이스형은 기본적으로 15점 정도에서 많게는 25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15점에서 25점 혹은 30점에 점수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100점에 있어가지고 100점짜리 시험에 있어가지고 15점 내지 25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문제 자체가 즉 한 세모 문제를 통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100점, 세법학 1부 100점, 세법학 2부 100점인데 이 100점 안에 우리가 네 가지 세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가지 세목. 자세하게는 세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기본법은 세목은 아니지만 세목이라고 봤을 때 큰 네 가지 과목이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네 가지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산술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더라도 한 과목에 지금 네 과목에 100점이니까 한 과목에는 25점을 구성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됐죠? 25점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15점 내지 25점의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세목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점이나 25점짜리 이 한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거의 두 장 정도의 그런 답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장 정도의 답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성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가 이제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요 왁구예요, 왁구. 그래서 요런 15점 내지 25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1번은 법령을 써줘야 된다. 2번은 판례를 써주고요. 3번은 사안의 적용을 써주고 4번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법학에 있어서 틀은 케이스형 문제 중에서 15점 내지 20점짜리의 통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때 보기 좋고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기 위한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15점 내지 25점짜리 이렇게 통문제가 출제되는 게 조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드물다고 보시고 이런 15점 내지 25점짜리 이렇게 통문제로 내는 게 아니고 25점짜리 내외에서도 어떻게 물음 1번을 구성하죠. 물음 1번에 법령을 제시하라 해서 5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물음 2번에 관련 판례를 제시하라 해서
5점 이렇게 주는 거죠. 즉 뭐 물음이 계속 분설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큰 문제들 중에서도 물음이 계속 분설되어 있고 그 물음이 분설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 물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거다? 과거에 요 틀에서 요 로마자 1번이 물음 1번이 되는 거고 로마자 2번이 물음 2번, 로마자 3번이 물음 3번, 로마자 4번이 결어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다른 말로 과거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왁구를 짜가지고 우리가 서술을 해줬다면 최근 트렌드 자체는 어떻게 출제자가 그냥 왁구를 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출제자가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을 통해 가지고 그래 왁구를 정해주고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법학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왁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관련 내용만 정확하게 서술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법학 틀은 존재하냐? 존재는 합니다. 최근에는 그 틀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대비함에 있어가지고도 그냥 그 틀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해요. 틀을 그대로 암기한다는 것은 그 통문제가 나왔을 때 그대로 서술하면 되는 장점은 있겠지만 거기서 문제가 조금 틀려서 나온다든지 다른 형식으로 출제가 되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틀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세법학에 있어서 틀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